지난 국내 증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 반응할 이슈와 섹터는 저희 대박의 확률에서 미리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송율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저 오늘 너무 기다렸잖아요. 왠 줄 아세요? 뭐 아까 시작 전부터 계속 하나솔루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편입했었던 종목이 당일에 바로 15% 넘게 급등을 해줬거든요. 1월 15일에 매수를 했었고 태양광주 안에서 담아봤던 하나솔루션이 목표가 2만 원 당일에 바로 달성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수익률 17.1%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올라서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긴 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 지금 상황에서 15% 올랐으면 거의 상한가입니다, 사실. 거의 상한가고요. 뭐 제 판단이에요, 사실은. 제 판단이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드릴 때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하나큐셀이 있습니다.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추가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연간 1조 원 가까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자, 중요한 거는 미국의 태양광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는 중국산 태양광에 높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했다. 그게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미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았던 그런 날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날 중에 가장 높은 상승 보였던 거는 바로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사실 태양광 관련주라고 하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OCI 홀딩스라든가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 관련주는 바로 하나솔루션이다. 대장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비중을 봤을 때 81%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점유율이 90%가 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70%인데 유럽에서도 중국산 태양광 제재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반사수의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저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바닥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종가가 2650원인데 아직도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25,000원, 30,000원대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대량 거래가 체크가 되었었는데 대량 거래가 한 번 더 받쳐준다고 하면은 완벽한 추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수익 실현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2차 목표가 잡아와도 될까요? 예, 되게 예리하세요. 사실 2차 목표가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5,0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단기 저항 매물대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22,5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앞전에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대량 거래가 안 터진다고 하면은 단기 저항 매물대에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22,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하나솔루션 22,500원 선으로 높여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하나솔루션에 이어서 또다시 급등 나와줄 수 있는 종목 궁금한데 종목 이야기는 저희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부터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실적의 신인 모멘텀까지 신난 엔터주 기사를 가져오셨네요. 오늘 이 엔터주 섹터를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대박 확률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던 섹터거든요. 어제는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 전반적인 흐름이 아주 좋은데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 볼 엔터주 포인트는 뭐예요? 예,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앨범 판매량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신인 모멘텀도 있는데요.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가장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앨범 판매량이 부진했습니다. 엔터사 입장에서 보면은 앨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진했었습니다. 부진하면서 주가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 아티스트들의 컴백도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 매력을 우리가 항상 부각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추세적으로가 굉장히 좋다.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쪽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주입니다.
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으로는 앨범에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BTS랑 블랙핑크가 공백이 컸었습니다. 근데 BTS 같은 경우는 완전체 지금 컴백을 6월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두 그룹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 세계 아티스트들 기준으로 했을 때 구독자가 가장 많은 1위, 2위 그룹입니다. 이 1위, 2위 그룹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엔터주들에게도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드 투어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냐면은 응원봉 수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앨범 수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앨범입니다. 앨범 다음이 공연인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월드 투어가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단순히 BTS뿐만이 아니라 지금 르세라핌도 지금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이브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신인 아티스트 데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엔터주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우상향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환율수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엔터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을 할 때 환율수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주가가 우상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환율수에까지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앨범 판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엔터 4개 회사가 한 6,800만 장 정도 판매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7% 감소한 수치입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게 어디냐면 YG였습니다. YG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완만한 앨범 판매량이 전망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 고환율의 매크로적인 상황 때문에도 수혜를 볼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 앨범 판매량에 유독 주목을 해보자라는 힌트까지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신고가 조선주 트럼프 컴백의 쾌속 순항이란 기사 가져와 주셨네요.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조선주인데, 이제 간밤에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조선주 앞으로 더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와, 사실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섹터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인데, 자, 조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체크할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북미 모멘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러브콜 많이 보내고 있어요. 많이 보내고 있고,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오션 대표단하고 최근에 회담을 했었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자,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2047년까지 세계 5위 조선 업계로 도약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고요. 지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에만 중요한 업종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건조 능력이 없어요. 미 해군 지금 정보에 따르면은 중국에 비했을 때는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군 건조 능력이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캐치하고 우리는 도크가 없고 수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될 때까지는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사실 수주량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 수주지만은 고가의 선박 수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수준이고, 함정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반 선박 만드는 엔진조차도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 많이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른 척을 했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선박 건조 능력이 떨어지고 함정 건조 기술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베스트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게 우리 조선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은 더해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MRO 또 우리가 체크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400억 정도 들여서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옆에 있는 필리조선소로 인수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한 1,400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 4,000여 명까지 직원을 증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자, 조선소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히 뭐 건조를 하냐 못하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현지에 직접적인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 HD 현대도 지금 미국 현지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MRO라든가 미
미 해군 함정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지금 사실 2005년도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때가 사실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더 좋은 사이클이 다가왔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케바케로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다. 전체적인 흐름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끊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트럼프 트레이드하면 조선뿐만이 아니라 뭐 방산도 있고 전력 그리고 재건 여러 섹터들이 있잖아요. 다른 섹터들은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사실 이 모든 섹터를 다 포트에 담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도 조선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조선을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탄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은퇴하는 선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부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우리 기업이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단된 LNG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LNG선이 한 100여 척 정도 더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시점이고 다만 약간 부담스러운 거는 일감을 많이 쌓아놨어요. 지금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가 전망되는 해인데 그 정도로 지금 일감을 많이 쌓아놨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3년치 일감은 다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증설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실적에 빠르게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내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 여러 수혜 섹터 안에서도 유독 조선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신 송률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여러 이슈와 섹터들 안에서 매니저님의 탑픽 기업을 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 그리고 조선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저희 어느 쪽에 좀 더 집중해 볼까요? 예, 일단은 엔터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인데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보통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엔터 3사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4개 회사를 얘기하고 있고 거의 대장주격 역할을 하고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많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BTS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위버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수익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IP 모멘텀도 묻어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BTS 월드 투어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월부터 6월까지는 BTS 제2호의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이 규모가 50만 명 정도 됩니다. 50만 명인데 이거를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2023년도에 슈가 월드 투어 같은 경우는 32만 명 규모였습니다. 그때 당시 평균 ASP로 봤을 때는 한 1,150억 정도 지금 금액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드 투어 기대감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오랜만에 진행하는 월드 투어이기 때문에 응원봉 수익이라든지 기타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 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르세라핌 월드 투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공연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조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거래량만 들어온다고 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6년 연속 실적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고점 같은 경우는 31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거의 중간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시계를 길게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1,400원대 환율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아직도 높습니다. 환율 수에도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브는 오너 리스크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상쇄할 만한 여력이 충분한 거죠? 이 얘기 그냥 방송 전에 우리끼리 했던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차트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너 리스크는 차트에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하이브 진입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솔루션에 이어서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태양광이 하나솔루션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외에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이 있는데요. 제 자세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네이버 밴드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밴드에 속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수익 낼 수 있는 속률 매니저의 수익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밴드에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다시 대박의 확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